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하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보강으로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을 처음 만났을 때 차에 승차를 하면은 룸밀러, 백밀러, 의자를 맞추시고 하나 이제 손님한테 이제 그 기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어는 그 핸드브레이크 옆에 있는 그냥 봉기어로 이렇게 쓰시는데, 근데 수입차나 아니면 또 일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기어가 와이퍼 쪽에 핸들 기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또 버튼식 기어가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 P, R, N, D로 해가지고, 이런 순서대로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기판이 있는데, 그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잡는데, 그쪽으로 버튼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입차 같은 경우는 또 시동을 키면은 우측에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식으로. 그것도 뭐, 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역할은, N은 뭐 중립이고, P는 파킹이고, R은 후진이고, D는 드라이브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들 하십시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내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차가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좀 예민한 차들이 있거든요. 악셀을 살짝 밟았을 텐데 팍 튀어나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팍 튀어나가는 차들은 좀 당황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힘이 좋거나 출력이 좋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보다 더 예민한 차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딱정벌레, 비틀,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 같은 경우는 아주 지하에서 좁은 공간에서, 악셀을 살짝만 밟았는데 팍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앞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 차가 아닐 때는 이 차의 악셀을 밟았을 때 성능이 어떨까, 그런 것도 조금 유심히, 그러니까 좀 악셀을 처음 밟으실 때는 천천히 밟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리고 보자. 정지거리, 그리고 차가 이렇게 주행하시다가 어느 뭐 신호를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정차를 해야 할 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가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지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도 뭐 조금 유의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지거리가, 나는 짧게 잡는 스타일인데 딱 잡아봤을 때 정지거리가 멀다, 그럼 만약 그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있다면은 멀리 더 가겠죠. 차는 내가 그 브레이크를 평상시와 똑같이 밟았는데 차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마다 진짜 브레이크가 잘 드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유격 같은 경우도, 핸들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저도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 유격이 잘 안 맞아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코너링 할 때 핸들이 겉도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이때까지 대리를 하면서 한 3-4번 정도 그런 차를 만나봤는데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 건 좀 직진을 잡고 핸들을 계속 주행하는데도 차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차들은 저속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귀가시켜 드리는 길에 보통 이렇게 단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경찰들 집중 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 음주 단속, 집중 단속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저도 이제 대리운전을 밤에 하다 보면 불법 유턴이나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잘못 유턴을 하셔가지고 딱지를 끊으면은, 저도 정확한 자리에서 딱지를 유턴 자리였는데, 그러니까 선에서 안 돌았다 해서 한 7만원짜리 딱지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알바로 나갔던 날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경찰한테 단속 안 되시게 불법 유턴을 하시더라도 좌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경찰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불법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밤에 지금 화명동 대교 쪽 밑에나, 그리고 뭐 안락 노타리 지하도 있는 부위, 그리고 광안대교 위에, 원래 속도 단속은 주간에만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비가 좋아져서 밤에도 속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속도 단속을 하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낮에는 없었다가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단속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도 그 키로에 따라서 벌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유의하시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들은 밤에도 속도 위반 카메라를 가동하고 있으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경찰차가 있다 그러면 그건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하는데 밤에 대리하다가 저도 딱지를 끊어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경찰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대리라서 좀 바빠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인정 안 됩니다. 안 봐줍니다. 봐주시는 경찰관님도 있는데 안 봐주시는 경찰관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시다 보면은 진짜 2차선 같은 경우는 뭐 무단횡단이 가능하지만 3차선, 4차선 이런 데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단횡단 하시다가 바쁘다고 차 안 보고 그냥 뛰어가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대기사님들도 몇 분 제가 들었긴 했는데, 그런 거는 뭐 조금 주의하시면은, 자기가 주의하면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시간에 촉박하다고 뛰어가서 뭐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또 만약 이제 손님의 고객의 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나 주택에 있는 고객님들 주차하는 공간에는 항상 어둡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어두워요. 많이 어둡기 때문에 한 번은 내려셔가지고 하차를 해보시고, 돌출된 부위가 있나 없나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주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차를 자기가 그 주차될 자리를 한번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보시든가, 시력이 안 좋으시면은 직접 내리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뒤로 후진하다가, 화물차 같은 경우야 그런 경우는 없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좀 낮은 차들이 있거든요. 낮은 차들이 이렇게 뒤에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 처리를 또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걸로 뭐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사고가 나면은 다 대리보험에서 다 적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이렇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 뭐 10만원짜리도 있었고 20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독 사고일 때는 20만원이었습니다. 내가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단독일 때는 20만원, 상대방이 있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10만원.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어떤 사고든 사고 접수가 되면 자기 부담금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니까
조심하시고, 그 보험에는 그 보험 처리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차가 그 차와 차가 받쳤을 때,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대리보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리보험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내 차와 저 차, 그리고 대리기사의 치료비, 손님의 치료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모르고 하는 말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어봤을 때는 손님이 그 손님 차를 우리가 지금 대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대리 운전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대방 쪽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손님의 보험, 그러니까 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 손님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나서 그분이 뭐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상대방 보험, 그러니까 이 손님의 보험사 쪽에서 대리 운전을 하신 분한테 구상권으로, 민사로 뭐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리 운전은 뭐 사고가 제일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접촉사고 정도야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대인 사고는 안 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장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내 혼자 단독 사고로 났는데 이 차가 만약 리스를 그러니까 렌탈을 요구한다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다 커버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대리운전 보험에는 손님이 렌탈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한 것들은 뭐 일일이 다 그 내막은 너무 깁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저도 대리운전 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내시고 잘들 운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꼭 하시고, 불법 운전을 하실 때는 조심들 하세요. 마음 바쁘다고, 시간 촉박하다고 불법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들 운전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